향후 10년간 10배 오를 산업과 주식? 그게 뭔데요? 이렇게 혹하셨으면은 어허 이 사람들이 아하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군요. 당연히 뻥이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이 좀 그렇잖아요. 맨날 빌빌빌빌 10년 동안 박스피 이렇기 때문에 제가 클릭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미국 ETF로 돈 버는 초간단 방법 소개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초보 영상입니다. 향후 10년간 어떤 산업과 주식이 10배 오를지 대공개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굉장히 솔깃하셨겠죠? 클릭수 들어와라, 클릭수. 자, 그런데 향후 10년간 10배 오를 산업과 주식? 그게 뭔데요? 이렇게 혹하셨으면은 어허 이 사람들이 아하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군요. 당연히 뻥이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덜 슬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사기꾼인지 알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사기가 진짜라고 믿는 더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10년간 10배로 산업과 주식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 거의 다 뻥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그 몇 개 짤을 찾아봤는데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 이제 이런 거는 좀 많이 봤죠. 자,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 10배 오르는 종목에 투자하라. 앞으로 어떤 주식이 10배 오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1만 배 성장할 중국 주식. 이런 건 좀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떤 주식이 1만 배 오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미국 ETF로 돈 버는 초간단 방법이 있다는 거, 초간단 전략이 있다는 거, 이거는 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2004년부터 미국에서 ETF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논문을 제가 참고했는지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적어드릴게요. 그 밑에다가 글을 적어드릴게요. 근데 2004년에는 미국의 ETF가 한 50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50개가 아니라 2004년에는 74개 ETF가 있었고, 얘네들이 1660억 불을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이제 2018년 만에 396개 1조 6천억 불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 ETF고요. 미국에 상장된 그 해외 시장 ETF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39개에서 655개. 그리고 얘네들이 관리하는 자산이 450억 불에서 1조 7천억 불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이 ETF 시장이 거의 15배 성장했습니다. 추세가 아주 좋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도 그 미국 주식 시장의 크기는 한 20조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 더해봤자 3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20조 불 미국 시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왜 이렇게 많은 액티브 펀드들, 즉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가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ETF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수를 모방하는 상품이거든요. 그 지수는 국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 산업지수, 전략지수 또는 자산군의 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라는 사람들은 돈을 막 굴리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전체 10%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ETF를 사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의 90%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액티브 펀드가 세상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다 사라져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블라블라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놈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실 거 아닙니까?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ETF를 3년 수익으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수익이 가장 좋은 상위 10% ETF만 투자하는 겁니다. 끝.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랬죠. 그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2018년 기준으로 4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400개의 최근 3년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위 40위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그쵸?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죠. 최근 3년 수익 상위 10%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혹시 3년 평균 수익을 의미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A주가가 2016년 12월 9일, 그러니까 딱 3년 전에 54불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9일,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날에
14%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3년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74%가 난 겁니다. 54에서 14로 떨어졌으니까요. 반대로 G 주식은 15불에서 69불로 올랐습니다. 그럼 얘가 360% 오른 거예요. 360%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69 나누기 15에서 1을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 지금 10개 주식이 있고 순위를 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쫙 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상위 10%는 주식이 10개가 있으니까 얘겠죠. G 주식이겠죠. 한마디로 이 10개 ETF 중에 10개 주식 중에서 상위 10%에 투자를 한다. 3년 수익 상위 10%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G 주식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주식이 100개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다 하면은 저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사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꼭 3년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 2년, 3년, 4년간 수익 상위 10% ETF를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보유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최근 2년, 3년, 4년 수익이 상위 10% ETF를 또 이제 바꿔 갈아타고, 이거를 매월 이제 반복하는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을 썼으면은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 2년, 3년, 4년인데요. 자, 보면은 대체로 이 윈너들, 그러니까 그 최근 2년, 3년, 4년 동안에 그 수익이 가장 높았던 상위 10%, 얘네들의 액세스 리턴, 그러니까 예금 수익을 상회하는 수익이 보통 한 월 1% 이상이 나왔습니다. 월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대충만 봐도 이게 한 복리 뭐 13%, 14%이 정도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금 수익까지 더하면은 이런 심플한 전략으로 거의 복리 15%를 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놀랍죠. 그쵸? 간단하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을 줄 세워서 나열해가지고 이제 3년 수익률을 나열을 해서 거기서 상위 10%만 산다. 그런데도 막 복리 15%를 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썼죠. 최근 2에서 4년 동안에 왕창 오른 대형 ETF 올인하면 되겠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기 이퀄 웨이트랑 밸류 웨이트가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밸류 웨이트 전략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그 40개 ETF를 들어간다 하면은 이 이퀄 웨이트라는 거는 그 40개 ETF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밸류 웨이트라는 거는 그 40개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규모가 더 큰 ETF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밸류 웨이트 전략의 수익이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이퀄 웨이트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모멘텀이 좋은, 그러니까 최근 2년, 3년, 4년 동안 많이 오른 대형 ETF들을 샀으면은 수익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정반대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오른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최근 많이 오른 주식에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거든요. ETF는 그게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이건 했고, 자, 근데 이 전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오케이, 최근 2년, 3년, 4년 동안에 이제 많이 오른 ETF를 사는 거, 그건 알겠어. 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걔네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갈아 껴야 돼? 너무 귀찮잖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 상위권 ETF를 교체하는 구간을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좀 늦춰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해봐가지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기준은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 ETF 얘네들을 이제 사가지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때 또 한번 보는 거죠. 또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ETF가 뭐지? 그 중에서 상위 10%를 사고 또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그 작업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9개월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수익이 별로 안 좋았던 루저 ETF들은 뭐 수익이 뭐 대충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3년 동안에 수익이 좋았던 이제 그 윈너 ETF들은 수익이 대충 이랬고요. 다 이제 초과 수익이 복리 1% 이상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개월 지표도 대동소이하죠. 그쵸? 그리고 그 9개월 지표, 12개월 지표도 별 다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ETF가 400개 있네. 그러면은 이 400개 중에서
최신 3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진 ETF가 뭐였을까? 걔네들이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놀고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작업을 되풀이해도 복리 수익이 월 1% 이상 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플하고 훌륭한 전략이죠. 그쵸? 요약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어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 주식 모멘텀과 ETF 모멘텀 전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기준이 짧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는데 ETF의 경우에는 최근 2년, 3년, 4년 동안에 오른 ETF를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가지고 길게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다시 처집니다. 보통 한 3개월 이상 안 가거든요, 거의. 근데 ETF는 놀라운 게 최근 2, 3, 4년 동안에 많이 오른 ETF도 산 후에도 1년 동안이나 계속 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랍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뭐 개별 종목 찾고 아마존이네, 구글이네, 스타벅스네 찾는 것보다는 그냥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ETF를 사는 이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가치 평가할 필요 없고 기업, 산업, 경제 전망 이딴 거 할 필요 없고 분산 투자도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면 ETF라는 게 원래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 ETF들 큰 것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대형 ETF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ETF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이 전략 정말 죽이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절대 모멘텀 전략도 포함해가지고 시장 전체 죽쓰면 내빼자. 이건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 수익이 마이너스였어. 그러면은 이 전략을 그냥 중단하고 채권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도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거 해외 ETF로 되나?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말을 했는데요. 저자들이 논문에 구석탱이 아주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미국 주식 ETF가 아니라 해외 주식을 에 투자하는 ETF로 이 전략을 똑같이 돌려도 유효하다. 거기도 잘 된다라고 한 줄 적어놨습니다, 밑에. 그런데 이거는 믿어줄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논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전략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는지 아마 논문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